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김진TV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니 잊혀지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머리와 팔 두 개, 다리 두 개, 국가정신, 국가의 정체성, 국가 안보, 통치 스타일, 법과 질서,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팔다리 머리 다섯 개를 망가뜨리고 해체하는 작업을 할수록 저는 이런 의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없었는가? 그가 자리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것이며 아마도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이지 권력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인가?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 그가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과연 그것이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빼앗기고 감옥에 저 오랜 기간 갇혀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후퇴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말이지 불가피한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제가 나눈 마지막 전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앵커의 JTBC가 이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을 터뜨린 2016년 10월 24일서부터 탄핵 소추가 이뤄진 12월 9일 사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전국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해 11월 중순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아무런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권력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 연일 촛불 데모가 이어지고 좌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딜을 하기 위해서 막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죠. 제가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기 11월 중순 무렵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쉽사리 위기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미온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결국 좌파 세력에게 끌어내려질 것이다. 결코 저런 식으로는 위기를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직후서부터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구상을 다듬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해결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1991년 박근혜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1991년은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삼성동 그의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 일에 저는 근 5, 6년 그런 세월을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 박근혜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럴 때 이런 식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내가 비록 언론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됐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시점에 전화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정치 지도자 박근혜의 생각이 잘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기이다. 인간 박근혜의 위기이자 대통령 박근혜의 위기이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 우파의 위기이며,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제가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라 그 말을 전한 지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저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에,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이냐? 저는 얘기했습니다. 박근혜의 6.29가 필요하다. 1차, 2차, 3차 대국민 사과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는, 이른바 권투로 따지면 잽을 날리는 이런 사과로는 절대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다. 박근혜의 6.29가 필요하다. 박근혜의 6.29라는 무엇이냐? 첫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것들은 내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법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겠다. 내 스스로 징역형을 선택하겠다. 대신 대통령 임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 촛불 데모가 10만, 20만, 40만, 50만, 70만, 80만, 100만이 되고 200만이 돼도 시위대가 청와대에 몰려와서 시위대가 청와대 담을 넘어서 내가 있는 청와대 관저에 뛰어들어와도, 시위대가 청와대 내 관저에 불을 질러도 나는 불에 타 죽을지언정, 나는 맞아 죽어서 끌려 나올지언정 내 스스로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청와대를 나올 수는 없다. 자, 그것이 1번입니다. 2번.
여야 간에 논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합 대연정이라든가 야당이 사실상 총리를 추천을 하고 이런 식의 연정을 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 정치를 할 것이다. 헌법에 따라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가 총리를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것이 2번입니다. 3번. 대대적인 국정개혁을 하겠다. 지금 이 두 개의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재단은 해체하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의혹이나 혐의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리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인물들에 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내가 집무실을 청와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본관에서 집무실을 옮기겠다. 비서동으로 옮겨서 비서들과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동안 이 불통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집무실을 옮겨서 미국의 백악관처럼 옹기종기 참모들과 국정을 현안을 논의하면서 통치하겠다.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하겠다. 내각과 또는 이 내각을 정비하고 당정청의 인사를 정비하고 새로운 개혁적인 인물을 끌어들여서 남은 임기 우리 이 박근혜 정치의 통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헌법상 의무와 권리로 규정된 나의 대통령 임기 5년을 마친 이후에 나는 완전히 광야의 벌거벗은 몸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과 역사적인 평가 앞에 서겠다.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만약에 사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나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좋다. 내가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박근혜의 6.29 선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논리와 이성이 뚜렷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떤 때는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안에 팀이 있습니다. 청와대 내의 팀에서 상황을 잘 분석하고 대비책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는 끝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그가 김대중 DJ의 동교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야당과의 소통 능력, 동교동 세력을 이용을 한 야당과의 교섭, 딜, 야당에게 적당히 총리를 포함한 이런 권력의 일부를 나눠주고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적정한 시점에 자신의 퇴임까지를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약점을 보이면 그대로 물어서 끌어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생결단에 목숨을 걸고 이 권력을, 헌법이 부여한 이 권력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결기가 없으면 권력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